최소 한 달 임대 수익이 500만원 정도 나오는 3층짜리 건물입니다. 물어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리 관계도 깔끔한 물건인데요. 이런 건물이 1억대라니 믿기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총 세대수가 17개호인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명도도 쉬운 게 장점입니다. 다만 건물을 지은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현재 건물주인이 내부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된 게 있어 수리 부담이 있는 게 주의할 점입니다. 싸고 좋은 물건 낙찰받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건물 정말 1억대라고 믿기지 않는 그런 가격대의 건물을 보러 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1층이고 전기 계량기가 이빨이 좀 빠진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치된 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산지 좀 됐는데 건물주는 살고 있어요. 건물주도 이제 만났거든요. 3층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세대가 있어요. 3층에. 3층에는 총 2개 호인데 건물주 살고, 그러니까 주인 세대 하나, 그 다음에 원룸이 하나. 지금 저기 밑에 보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싼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밑에가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저기 지층이거든요. 지층도 상가입니다. 근데 이제 물이 고여 있다라는 거는 비가 와서 누수가 아니라 이 수도가 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 물건의 이제 단점이긴 한데, 그것만 잡으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건물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억대에서 1억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수리비를 뭐 1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한 2, 3억 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지금 1억대라니까 상당히 저렴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여기가 이제 문이 열려 있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옛날 그 원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방 하나 있고 에어컨 달려 있고 화장실 있고 싱크대 있고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냉장고랑. 그래서 옵션은 이렇게 갖춰져 있고 여기도 이제 화장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긴 한데요. 옛날 이게 이제 지은 지가 1997년이니까 지은 지 한 28년 차, 거의 30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층이고 뭐 전기도 나가 있고 손잡이도 떨어져 있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1층에 7개 호가 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겁먹기가 쉬운데, 사실 수리를 좀 해본 분들은 그렇게 수리가 많이 안 됩니다. 수도관이 이제 고장 나거나 그러면은 그걸 깔면 돼요. 새로. 그것도 사람 불러다 이제 돈 주면 해줘요. 물론 이제 눈탱이가 처음에는 이제 수리업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수리 제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런 이제 좀 수리가 좀 과하게 들어가고 공사가 좀 과하게 처질 것 같으면 수리업자가 대부분 겁을 줍니다. 그죠? 요거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좀 뻥튀기 시키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한두 군데 알아보는 게 아니라 많이 알아봐야 돼요. 많이 알아보면 많이 알아볼수록 본인도 수리에 대한 지식이 생깁니다. 왜냐면 보고 듣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 검토를 크로스 체크 한다고 하죠. A라는 업자는 요걸 얘기했는데 B라는 업자는 또 요걸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취합해서 합리적인 데를 선택하면 눈탱이 맞을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 실제로 생각보다 수리가 좀 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2층인데 요 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룸이 그래도 지금 그 통돌이 세탁기 깔려 있고 침대도 있고요. 그죠? 도배도 쓸만한 것 같고, 근데 천장 석고 보드는 좀 떨어져 있고 에어컨이랑 냉장고,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등도 막 떨어져 있고 정신없는데 햇빛도 지금 잘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이거가 지금 이제 최대,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마감이 떨어져 있죠. 이게 전문가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전문 업체 전문가가 건든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알아보니까 이 건물주인이 이제 그 어떤 셀프로, 그러니까 건물주가 요새 보면은 자기가 막 수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수도가 막 터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뭐 난리가 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석고보드랑 떼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배관이,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는 수도 배관, 우리가 먹는 물, 그다음 씻는 물, 이런 수도 배관 있죠.
그 배관이 있고 오수랑 생활하수 이런 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건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옥상층에 그 저수조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배관이 좀 그 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층까지도 고여 있고 이게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1층에 그 물이 고여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수도나 이런 문제니까 그것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리가 이제 그 경험이 없으면 약간 이제 막상 두려움이 있고 요런 게 이제 이 물건의 난이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업체들한테 맡겨서 비교 검토해 보는 게 다니까 어차피 돈 주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해결해야 할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인데요. 그죠? 주인 세대 이 건물주 분이 문을 열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안에는 이제 살고 있으니까 못 열고. 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3층에 아까 오른쪽에 이제 건물 주인 세대 그리고 왼쪽에 아까 봤을 때 이제 원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을 한번 보는 거예요. 딱 보면은 지금 난리 났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바닥이 지금 어두워서 아이폰이 못 잡는데 이게 상당히 깊습니다. 발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발목까지 차고 저 녹슨 부분 있죠. 방화문에 저기까지 찬다는 거예요. 한번 그 물이 그 샜을 때. 그리고 여기는 1층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여기가 지층이긴 한데 지금 위에 천장에 곰팡이 다스려 있죠. 1층이긴 한데 지층 1층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약간 언덕백이 경사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도 사실상 지금 햇빛 잘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냥 1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살려갖고 여기도 평수가 꽤나 큽니다. 한 30평 정도 돼 보이는데 이것도 월세 놓기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여기 대학가 인근이니까 공용으로 뭐 세탁기를 놓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쓰기에도 괜찮거든요. 뭐 밥집을 해도 좋고 대학가 인근이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된 거죠. 근데 뭐 경매쟁이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니까 땡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고 근데 다만 여기는 주차장이 조금 없어요. 여기가 아마 차를 들어올 수 있는 그 작은 주차 공간인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너무 좁아서 주차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런 철문으로 막아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차는 한 이렇게 가로로 되면 아니 세로로 되면 한 두세 대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도 보면은 뭐 탈락된 부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대학가 인근이고 대학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가 인근이 원룸으로 발달이 잘 되어 있고 지금 이따 볼 텐데 공실률도 적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좋은 건 공실률 같은 경우 저 원룸 있는 임대 써 있는데 전화해 보면 알아요. 빈방 있나요 해서 빈방이 뭐 없거나 한두 개 있으면 공실률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런 원룸 같은 경우는 지금 얘만 해도 17개 호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개가 넘는 호에서 원룸이 하나 두 개 있으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뭐 절반 넘게 예전에 제가 거제도 그 조선소 한창 안 좋을 때 다가구 완전히 진짜 똥값 됐고 거의 죽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했어요. 근데도 보시면은 그 뭐냐 그런 동네는 공실률이 꽤나 많아. 한두 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건물 통째가 공실이고 뭐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10개 호다 그러면은 한두 집만 살고 나머지 전체 공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공실률이 많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학교 보이죠? 저 너머의 학교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따 볼 텐데 저기가 의과대학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산 아래 자락에 보이죠? 저기도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인근에 있다. 요게 이제 본권의 이제 대지고요. 그 다음에 본권의 건물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전부 다 비슷한 모양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직사각형 원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아니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직사각형이죠. 길쭉합니다. 근데 이 동네 특성상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가 왕복 2차선 도리고 학교이다 보니까 이런 노란색 표시, 주황색 표시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로 이렇게 올라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걸어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완만하게 경사가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로에
이렇게 원룸이 많이 몰려있는 원룸 단지에 건물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보면요, 지금 여기 옥상이고, 옥상도 보면 이게 이제 30년 차이긴 한데요. 뭐 딱히 만약에 이제 비가 와서 물이 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이제 균열이 가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마른 하늘인데, 그죠? 그래서 이런 수도 배관이나 뭐 오수나 이런 쪽을 좀 배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옥상은 뭐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비가 와봐야지 좀 알 텐데. 그리고 여기가 아마도 이제 옥상 물탱크, 저수조 탱크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각각 세대로 물을 좀 내보내주는 그런 장치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태양열 온수기가 이렇게 두 대가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 지적도를 보면요, 이 아까 본 것처럼 좀 길다랗게 생겼죠.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잘 접해 있고 길다랗게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을 보면요, 땅이 이제 지목은 대지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이 한 67평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공시지가가 한 76만원, 그리고 한 170만원 감정자 갖고, 땅이 한 1억 1천 정도, 땅값은 그렇게 세진 않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건물이 1층에서 뭐 지층까지 해서 건물 가격 해갖고 총 5억 3천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평수가 물론 이제 건물 평수가 한 160평 정도 되고 땅이 한 100평 미만인데도 감정이 5억 된 거 보면은 그래도 요 정도 감정이면 좀 싸게 잡힌 느낌이고, 그죠? 건물 5억 가지고 뭐 인근에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건물 택도 없죠. 아파트도 못 사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런 식의 건물도 살 수가 있고, 근데 요 가격이 아니죠. 요게 이제 1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튼 그래서 현재 가격이 감정이 5억 3천 됐는데 1억 7천까지 굉장히 저렴해졌죠. 지목은 용도는 이제 상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평수면은 뭐 나쁘지 않은 평수와 가격대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층이 이제 물이 좀 차 있었고 이쪽이 좀 차 있었죠. 여기까지가 좀 차 있었고, 이 계단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도 물이 좀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하고 이제 창고였는데요, 아무튼 이런 절반가까지 물이 차 있었고, 제 생각에는 물이 이제 천장에서 떠지면 구배가 이쪽으로 되니까 이쪽으로 계속 차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이쪽에 천장에서 물이 좀 샜던가요?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지층이긴 한데요, 언덕배기, 본권 건물이 약간 이제 언덕배기 있다 보니까 지층이라도 사실 아까 햇빛 많이 들어온 거 보셨죠? 실상은 1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수리해 갖고, 요것도 평수 크거든요. 한 30평 정도 돼 보이는데 요것도 월세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 지금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순 계산으로 지금 1층에 보면은 하나, 둘, 원룸 기준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니까 1층 7개, 2층도 7개, 3층은 그냥 2개로 했어요. 이게 주인 세대랑, 그 다음에 지층도 그냥 1개로 해갖고, 아까 지금 총 14, 그 다음에 15, 14, 16, 17, 17개 오죠. 여기서 이제 월세가 한 집당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17 곱하기 30 하니까 500이 넘어갑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17 곱하기 30, 5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51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거의 6천만 원이니까, 웬만한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 연봉급 이 건물 한 채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올 월세를 했을 때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 둘, 2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총 7개, 2층도 7개 원룸이 되어 있자. 근데 이제 또 요게 장점으로 되어 수 있는데, 수리 때문에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사실 17개호 명도하려면 머리 빠개집니다. 그죠?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단톡방이 또 있어 갖고, 낙찰받은 사람 집주인의 어떤 정보들도 속속 공개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명도하는데 부담이 있어요. 나는 얼마 받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단톡방에 공유해 버리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협상하는데, 너는 얼마 주고 나는 얼마 주냐, 이런 말 100%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 나올 가능성도 없고,
명도는 이제 건물주 한 명만 상대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도 그 임차인이 많은 것 치고는 명도가 매우 쉬운 편이다. 그리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이 이제 원룸이 하나가 있었고, 이쪽이 이제 보면은 방 하나, 두 개, 세 개, 거실 있고, 주방, 다용도실. 그러니까 요 집이 요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주인 세대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방 3개, 여기 욕실도 2개 있습니다. 안방에. 그 다음에 욕실도 2개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따지면, 아파트로 따지면 3, 40평 돼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살 돈으로 여기 자기가 거주하는 거예요. 3, 40평. 아파트 관리비 한 4, 50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 살면서 나머지 17개에서 하나 빠지니까 16개 오죠. 요거 관리하면서 이제 은퇴하면서 노후 생활 하면 돼요. 국민연금 받고 여기서도 월세 받고, 물론 이제 소득세 내겠지만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사실 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보는 쉽지 않습니다. 수리 난이도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수리업자를 붙여놓으면 대번 어떤 마케팅을 쓰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컨설팅 하는 공포 마케팅을 씁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이러면서 그 의뢰인, 고객한테 겁을 줍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뻥튀기 하거나 과잉 수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업자, 2번 업자, 3번 업자, 4번 업자, 5번 업자. 이건 공사가 크기 때문에 다 크로스 체크 해봐야 돼요.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왜 이 가격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 수리하는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 뭐 3천만 원 해준다는 건가? 아니면 4천만 원 해준다는 건가? 애매하죠.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업자는 또 4천을 얘기해요. 근데 뭐 어림잡아 얼마 견적 달라고 했는데 그냥 문자로 띵 날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알 수가 없습니다. 상세 내역이 뭐가 들어가서 인부는 몇 명 들어오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수리하겠다, 이런 상세 견적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가지고 비교 검토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길 건드렸는데 다른 상세 견적은 여기를 안 건드네? 그러면 궁금하죠. 왜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 B업자는 안 건드세요?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요, 이 수리 고수 됩니다. 말을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은,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제일 짜증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뭐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부동산도 그렇고 어떤 이제 물건을 팔고 그럴 때 가장 짜증 나는 게 뭐냐면, 안 살 건데 계속 물어보는 사람 있죠. 안 살 건데 계속 물어봐. 간 보는 거 있죠. 이런 게 사실 그 파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이제 부동산 그 중개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거든요. 안 살 건데 계속 물어.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예의 있게 좀 매너 있게 물어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상황이 여차저차 해갖고 내가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제 본인의 사정. 그래서 좀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요거 견적 좀 내줄 수 있냐. 견적을 또 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 사장님 이렇게 상세하게 견적을 내주시고, 지금 날씨도 덥잖아요. 더운 날씨에 현장도 오셔갖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따로 시간까지 내주셔서. 그러면 대번에 감사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말 한마디 자체가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막 그냥 물어보기만 하고 안 살는데 짜증나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 수리업자도 굉장히 좀 호감적으로 잘 얘기해 줍니다. 이런 게 이제 경매 실무거든요. 부동산에서 뭐 탐문조사 하라고 해갖고 이거 가격 한번 물어보세요 하면은 그냥 되게 기분 나쁘게 물어봐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도 짜증나죠. 안 살 건데 되게 물어보는 게 티가 확 나거든요. 그럼 벌써부터 대답이, 그러니까 질문이 개떡 같은데 답변이 좋게 나오겠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잘 해야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질문이 나오게끔. 요런 게 그 경매 실무고 기술이고, 권리 분석 백날 해봐야 안 돼요. 낙찰을 못 받거든요. 요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말이나 이런 것도 벌써 말하면 벌써 표정이 굳어지고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답이 없어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말투나 이런 게 밝지 못하고 어둡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개선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말로, 전화기로 좀 상냥하게, 좀 활발한 사람이 좀 잘해요. 저렇게 막 가서 막 너스레 떨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기분 안 나쁘게 하고 호감 있고 약간 유머 있고 재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죠? 권리 분석 백날 해봤자 낙찰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반드시 챙겨야 돼요. 자, 일단 이제 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경매 실무 좀 팁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차 내용 없죠. 그래서 제가 요거 그 명도하기에는 참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면은 지금 여기가 원룸 단지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이런 데가 다 원룸 건물이에요. 이런 데가. 근데 보이시나요? 물론 이제 부동산에다 안 내놓고 그냥 직거래로 해갖고 이 건물에다가 임대 이렇게 쏘는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숫자가 300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실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낮은 가격순으로 보는 거예요. 최소치를 본다는 거죠. 근데 100에 30이에요. 최소치가 32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35예요. 싸진 않죠. 원룸이 30 정도면은 지방치고는 낮지는 않습니다. 여기 25년식인데 내부는 좀 깔끔해요. 여기는 좀 어두침침한데 35. 보이시나요? 이 의과대학도 있고 여기가 이제 학교도 있고요. 여기도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인근이고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반경을 보면은 좀 더 극명하게 대학교 인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반경이 1km 근방인데요. 이쪽에 보면 고등학교도 있고요. 대학교, 학교 분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시내, 여기가 이제 본권이 있고요. 시내까지도 여기 한 15분에서, 그리고 이제 키로수를 따르면 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버스 터미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차역 있죠? 제천역도 있고, 여기가 이제 중앙고속도로인데 여기 고속도로 IC도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뭐 위치는 대학가 인근이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본건에 이제 물건을 정리 총평을 하면 낙찰받고 물어줄 것도 없고 깔끔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싸고, 뭐 월세 논다고 하면 500이 아니라 최소치 잡았죠. 그 주인 세대도 3룸인데 그냥 30 곱해버렸고, 지하층 실제로는 1층인데 거기다 그냥 곱하기 30 해버렸어요. 세 번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명도 부담이 없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큰 게 수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 말할 때, 그리고 알아볼 때 본인의 표정, 그 어떤 이제 화법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해본 사람이 요걸 이제 접근해야 되고, 생초보일 때는 이런 게 좀 어떤 그 난이도가 이제 이 물건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해결하면은 뭐 굉장히 싸게 월세나 한 방에, 아까 제가 말했죠, 500. 이건 올 월세 가정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직장인 연봉이 여기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실 이 가격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월세 500 나오는데 5억이면 이게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는데, 근데도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런 데 가격 갖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수도권이나 서울 가지고 요거 가지고 뭐 건물 사겠어요? 아파트도 못 사요. 웬만한 빌라나 좀 사겠지만, 그죠? 아파트도 못 삽니다. 근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이 5억짜리가 더 떨어집니다. 지방은 사람들이 가격이 안 오르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일반 매매 시장에서고, 경매는 또 실무 알려드릴게요. 경매는 그 일반 매매 시장 여기 있죠? 매매 시장 그 가격이에요. 경매는 한참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요 갭. 근데 이제 고수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이 갭이 뭐 초보일 때는 그냥 작게 뭐 수천만 원일 수도 있는데, 고수가 좀 되면은 한 수억 될 수도 있고, 더 되면 수십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싸게. 그러니까 여기가 시세라고 한다면 한참 밑에서 사는 게 경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이 오르니 안 오르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경매 컨설팅이나 교육생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매가,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이 지역이, 이거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지역이 좀 뜰까요?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지역이 좀 괜찮나요? 이런 거 분석이 무의미해요. 왜냐? 요거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에서 지역을, 그러니까 매매 그 적정 시세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미래 예측을 해서 이 지역이 되냐, 이게 되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 지역이 안 오른다면 지방 같은 경우는 손해잖아요. 올라야지 먹는 게, 이 구간이 먹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경매 시장은 요 밑에서 놓는다니까요. 요 밑에서, 시세 아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 시장을 앞으로 이 지역이 되네 마네,
미래의 부동산 시장이 뭐 좋네 마냐 이거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서 놓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으면 돼요. 매매 시세 근접해서.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되고. 그래도 이만큼 먹죠. 아니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돼요. 이게 이제 경매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매매 시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틀, 경매 시장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아예 필요 없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리나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황을 이제 저 보기 때문에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시세가 여기에요. 근데 경매로 여기서 샀어요. 실제로 그 제가 사면은 뭐 저는 수천만 원 이런 정도로 싸게 안 사고 최소 1억 이상, 최소한 2, 3억 정도는 싸게 삽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화랑일 때 그때 이제 적정 매도가에, 그러니까 시세가 여기가 아니라 화랑일 때는 여기까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샀어. 그럼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 여기까지 해서 수익을 최대로 극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거 볼 때 이 부동산 예측을 해서 미래 시장을 보고 이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당장 초보 입장에서는 여기가 매매가인데 그냥 여기서 팔면 돼요. 아니면 더 싸게 사서 여기서 팔든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사서 난 좀만 먹겠다, 매매보다 좀 아래에서 여기서 팔아도 남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게 이제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대신 실무를 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그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합니다.